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. 부산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. 저기요.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. 뭐야? 저게 뭐야 진짜.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세 개의 이제 챕터로 나눠지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 뭐요? 요 앞에 그 바이오 단지에서 뭐가 찔끔 샜다고 이러네. 첫 번째 챕터는 재난 영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그 두 번째 챕터는 몸으로 보여주는 순수 서스펜스 액션의 이제 그 형태를 띠고 있고, 세 번째 챕터에서는 가족 영화의 이렇게 톤을 굉장히 강하게 띠게 됩니다. 계속 같이 있어줄 거죠? 걱정하지 마. 아빠가 엄마한테 꼭 데려다 줄게. 가족 영화라는데 한 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, 네. 공유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도 그 딸과의 어떤 소원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부산행에 오른 첫 번째 네네. 이유였고, 네. 마동석 씨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 역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가장의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좀비 전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인류애적 해결 방법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두 가장의 어떤 드라마가 영화의 축이다.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그 좀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 설정 중에 하나가 유리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KTX 내부에 유리벽도 있고요. 기차 역사에 있는 유리문, 또 유리창 이런 것들이 그 주인공들이 살아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최후의 이제 방어선이 되어주는데 언제 깨질지 모르고 금이 착착하죠. 이런 설정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리벽일까?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은유로까지 읽힐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액션 영화를 은유로만 푸시는 건 아닐까요? 좀비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은유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대장님 여보세요? 살아남은 사람들과 감염된 사람들이 다르지 않은 존재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사이에서 오는 공포 같은 것들이 유리 혹은 뭐 거울 같은 것을 마주보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사실 부산행에서는 어떤 좀비는 물리자마자 바로 즉각 반응하고 네. 반응의 속도가 다 달라요.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나리오 과정 혹은 연출 과정에서 연상호 감독도 알았던 것 같아요. 영화 속에서 아주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. 우리 열차는 열차 사정상 잠시 후 진입하는 천안 아산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. 사람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역에 세워요. 알았어? 그 좀비들이 퍼지고 나서 무엇인가 이제 끊임없이 그 궁금증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옵니다. 그것을 승객들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장면인데 거기 댓글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. 한의학적 체질에 따라 다를 듯 이라는 문장 하나가 아주 절묘하게 올라오는데 후반부에 대해서 좀비들의 반응 속도를 보고 혹시 이 좀비들의 각기 다른 반응 속도를 그 앞서서의 전원을 통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. 네,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어떤 증상에 대한 것들이 사람에 따라 되게 좀 다른데 일종의 미즈 바이러스에서 좀 명확한 어떤 논리를 만드는 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? 출발 안 할 거야? 안 돼요! 내 친구도 아직 안 왔어!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? 안 그래?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 그 연상호 감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 같은 부분이 드러나는 게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기차 안에 있는 인간들이 이제 두 개의 말하자면 이제 집단으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이제 반목하게 되는 그 지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. 그 지점이야말로 바로 이 영화가 외적인 어떤 공포, 알 수 없는 공포인 좀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비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. 그 좀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차라는 이 영화의 이제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. 액션들이나
그 상황들이 전개되는 열차의 내부는 이제 세트로 대부분 지어졌는데 그 세트가 이제 달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뒤에 LED로 영사를 한다든가 빛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조명도 이렇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든가 관객들이 그런 시각적인 쾌감을 느끼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영화가 아닐까. 너 나한테 할 얘기 좀 있지 않으세요? 무슨 소리야? 사람이 뛰어오는데 코앞에서 문을 닫아? 돌았냐 이 말 조심해요. 당신만 위험했던 거 아니니까. 너 일로 와. 너내 저쪽으로 한 던져버리려니까 일로 와. 그만해. 다들 겁나니까 그런 거야. 영화의 크레딧에는 공유 씨 이름이 제일 먼저 뜹니다만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마동석 씨를 위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의 그 캐릭터에 거의 물이 오른 듯한 이 느낌을 이 영화에서는 제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고요. 아빠 뭐 하는 사람인데? 증권사 펀드 매니저요. 개미할게. 다 남들 피 빨아먹고 사는 새끼. 윤상화, 너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진짜. 괜찮아요. 뭐 다들 뭐 그렇게 다 생각하시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동석 캐릭터가 가장 그 흥미진진했던 건 저도 좀비 영화를 꽤 많이 봤습니다만 맨주먹으로 좀비를 쓰러뜨리는 투사형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정경방패와 경찰봉을 갖고 좀비를 돌파하는 장면은 거의 뭐 로마 전사, 뭐 배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. 스파르타쿠스의 예, 한 장면을 예, 보는 예. 듯한. 천만 영화를 그 지향하는 그 조준점을, 그러니까 아주 0점을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죠. 요즘 한국 영화들이 반드시 이제 등장하는 눈물 압출 공정이 이 영화에서도 이제 어김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액션의 수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수위를 내려놨다는 거. 여성 관객들을 충분히 유혹할 만한 어떤 이상적인 남성들이 등장한다는 측면. 이런 면에서 영화 출발할 때부터 예. 이미 천만이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구나. 성규야! 자, 네 칸만 가면 돼. 네가 뒤에서 달려드는 놈들 있으면 막아. 간다. 그렇다면 영화 부산행에 대한 별점과 한 줄 정리 만나봅니다. 부산행 저의 별점은 3개 반입니다. 좀비 블록버스터 국산화의 성공에서 멈춰서 버린 성취. 인간의 이기를 질타하며 이기적인 개봉을 하다. 그 말이 정답.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. 부산.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. 저기요.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. 뭐야? 저게 뭐야 진짜.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세 개의 이제 챕터로 나눠지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 뭐요? 요 앞에 그 바이오 단지에서 뭐가 찔끔 샜다고 이러네. 첫 번째 챕터는 재난 영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그 두 번째 챕터는 몸으로 보여주는 순수 서스펜스 액션의 이제 그 형태를 띠고 있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가족 영화의 이렇게 톤을 굉장히 강하게 띠게 됩니다. 계속 같이 있어줄 거죠? 걱정하지 마. 아빠가 엄마한테 꼭 데려다 줄게. 가족 영화라는데 한 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 네. 공유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도 그 딸과의 어떤 소원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부산행에 오른 첫 번째 네네. 이유였고 네. 마동석 씨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 역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가장의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네. 좀비 전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인류애적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. 무슨 소리야? 사람이 뛰어오는데 코앞에서 문을 닫아? 돌았냐 이 말 조심해요. 당신만 위험했던 거 아니니까. 너 일로 와. 너내 저쪽으로 한 던져버리려니까 일로 와. 그만해. 다들 겁나니까 그런 거야. 영화의 크레딧에는 공유 씨 이름이 제일 먼저 뜹니다만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마동석 씨를 위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의 그 캐릭터에 거의 물이 오른 듯한 이 느낌을 이 영화에서는 제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고요. 아빠 뭐 하는 사람인데? 증권사 펀드 매니저요. 개미할게. 다 남들 피 빨아먹고 사는 새끼. 윤상화, 너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진짜. 괜찮아요. 뭐 다들 뭐 그렇게 다 생각하시니까.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동석 캐릭터가 가장 흥미진진했던 건 저도 좀비 영화를 꽤 많이 봤습니다만 맨주먹으로 좀비를 쓰러뜨리는 투사형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정경방패와 경찰봉을 갖고 좀비를 돌파하는 장면은 거의 뭐 로마 전사, 뭐 배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. 스파르타쿠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.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? 출발할 거야? 안 돼요. 내 친구도 아직 안 왔어. 야!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? 안 그래?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 그 연상호 감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 같은 부분이 드러나는 게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기차 안에 있는 인간들이 이제 두 개의 말하자면 이제 집단으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이제 반목하게 되는 그 지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지점이야말로 바로 이 영화가 외적인 어떤 공포, 알 수 없는 공포인 좀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비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. 그 좀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차라는 이 영화의 이제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. 액션들이나 그 상황들이 전개되는 열차의 내부는 이제 세트로 대부분 지어졌는데 그 세트가 이제 달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뒤에 LED로 영상을 한다든가 빛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조명도 이렇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든가 관객들이 그런 시각적인 쾌감을 느끼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영화가 아닐까. 너 나한테 할 얘기 좀 있지 않으세요? 있는 어떤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사실 부산행에서는 어떤 좀비는 물리자마자 바로 즉각 반응하고 네. 반응의 속도가 다 달라요.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나리오 과정 혹은 연출 과정에서 연상호 감독도 알았던 것 같아요. 영화 속에서 아주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열차는 열차 사정상 잠시 후 진입하는 천안 아산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. 사람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역에 세워요. 알았어? 그 좀비들이 퍼지고 나서 무엇인가 이제 끊임없이 그 궁금증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옵니다. 그것을 승객들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장면인데 거기 댓글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. 한의학적 체질에 따라 다를 듯 이라는 문장 하나가 아주 절묘하게 올라오는데 후반부에 대해서 좀비들의 반응 속도를 보고 혹시 이 좀비들의 각기 다른 반응 속도를 그 앞서서의 전원을 통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. 예,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어떤 증상에 대한 것들이 사람에 따라 되게 좀 다른데 일종의 미즈 바이러스에서 좀 명확한 어떤 논리를 만드는 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두 가장의 어떤 드라마가 영화의 축이다.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그 좀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 설정 중에 하나가 유리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KTX 내부에 유리벽도 있고요. 기차 역사에 있는 유리문, 또 유리창 이런 것들이 그 주인공들이 살아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최후의 이제 방어선이 되어주는데 언제 깨질지 모르고 금이 착착하죠. 이런 설정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리벽일까?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은유로까지 읽힐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액션 영화를 은유로만 푸시는 건 아닐까요? 좀비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은유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대장님 여보세요? 살아남은 사람들과 감염된 사람들이 다르지 않은 존재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사이에서 오는 공포 같은 것들이 유리 혹은 뭐 거울 같은 것들 마주보고